북한은 처음에는 우리의 햇볕 정책이 북한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라고 여기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햇볕 정책에 대한 지지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반대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국가 전략이 있을 수 있나요? 북한이 핵을 갖지 않았던 시점의 햇볕 정책은 유효한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한 지금 대북 정책은 진일보해야 합니다. 네, 두 손을 맞잡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광주 선언 나왔습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 햇볕 정책은 유효하지 않다. 핵무기 가진 북한에겐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김종인 대표가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새누리당하고 나중에 대연정하겠다는 생각이냐라고 즉각 공격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얘기인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당 내부 얘기부터 얘기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천 차장, 굉장히 조용하다면서요. 네, 이게 공천 때문에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공천 지금 1차 컷오프 명단이 10명이 발표가 됐고 어제 강기정 의원까지 이제 공천 배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네. 2차, 3차 컷오프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친노 주류 의원들도 혹시나 나도 저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마음 때문에 네. 섣불리 저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방구를 꺼내는 사람, 심지어 정청래 최고위 당 대표라고 불리는 네. 정청래 의원까지 저기에 대한 이런 방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자, 광주 선언이 되겠는데, 김종인 대표가 어제 광주를 직접 내려갔거든요. 자, 이런 선언, 광주 시민들이 이제 김정은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햇볕 정책에 대한 우호적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거는 핵무기 없을 때 얘기고, 이제는 핵 가진 북한, 달리 접근해야 된다, 진일보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란 도시의 상징성, 뭐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광주 시민들로서는 네. 김종인 대표의 저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햇볕 정책이란 게 어떤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하고 네. 또 그걸로 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그 정책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슨 사장이죠? 월급 사장이 와가지고 네. 그걸 완전히 뒤엎겠다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국보위 논란으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상당히 어떤 불만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만일 저렇게 하면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꼴이 되겠죠. 거기다가 저는 김종인 대표의 그 네. 핵무기를 가지고 안 가지고에 따라서 햇볕이 달라진다. 네. 그 부분 자체에도 저는 의문을 가지는 게요. 네. 그거는 핵무기를 보유 안 한 여부가 그 햇볕 정책을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고 네. 북한이 과연 한국의 어떤 적대적인 노선을 포기하냐 안 하냐가 네. 어떤 햇볕 정책을 진짜 진심으로 포기하냐 안 하냐가 햇볕 정책의 그 성공 여부로 가르는 거지. 네. 핵무기를 보유 여부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물론 훨씬 중요하긴 중요하죠. 핵무기란 게. 네. 핵무기도 결국 한국에는 적대 정책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종인 대표의 핵무기 햇볕 정책에 대한 포기가 네. 핵 보유와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발언입니다. 사실은 햇볕 정책, 핵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는 김종인 대표의 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 당 대표격인 비대위 대표니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김종인 대표 개인 생각인지 비대위의 공식된 생각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당 전체의 생각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원 부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그 당의 네. 정강 정책의 기본 노선이 햇볕 정책을 네. 계속 발전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회사로 치면 네. 그 정관에 네. 이 돼 있는 것을 지금 그 일시 고용 사장이 네. 와서 그것을 그 주주총회 없이 네. 뜯어고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조용하다라는 얘기도 네. 결국은 이 선거 국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어떤 대안을 현재 햇볕 정책을 고수하고 화석화된 형태로 유지한다면 뭔가 북한에 대한 강경과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가 네. 정치적으로 네. 현재 그러한 답변을 말하자면 중도의
그 어필할 수 있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호남에서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정면적으로 이걸 대결하지 않는 것이고, 만일에 총선 끝나고도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상당한 갈등이 일어나겠죠. 예. 자, 그런데 일주일 전입니다. 자, 핵실험도 했고 미사일 발사를 했던 일주일 전에 김종인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 임금, 근로자한테 가는 임금에 핵이나 미사일에 전용된다는 것만 갖고 개성공단 폐쇄를 해야 한다는 걸 설명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네. 어떻게 전부 다 저거에 핵미사일에 전용이 됐겠느냐라는 뉘앙스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햇볕 정책이라는 북한에 대한 노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네. 어제의 발언으로서 그게 이제 일시에 좀 뒤집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나오는 거죠. 자, 지난주 금요일 했던 것만 보면 대통령 국회 연설 들어봤더니 개성공단 또 임금이 전용되는 것만 가지고 폐쇄한다는 거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제 했던 그 말에 비춰보면 상당히 결이 다른데 일주일 간격으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건 당내에서 뭔가 정돈된 내용 느낌은 좀 잘 안 주는데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당내에선 그런데 자, 국민의당 이제 호남 정치를 잇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거세거든요. 자, 일단 당내에서 나왔던 오늘의 김종인 대표 광주선언 비판 얘기부터 음성으로 듣고 계속 말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햇볕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햇볕 정책이 이루간 성과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김종인 대표가 북한 괴멸론을 서슴없이 주장하고 햇볕 정책의 수정을 운운한 것은 야당의 정체성을 포기를 넘어 총선 후에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을 염두에 둔 의도적 발언이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햇볕 정책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한 평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김정봉 교수께서 이제 노무현 청와대에서 정부 담당 업무를 하셨던 비서관 일을 하셨으니까 네. 실제로요. DJ 정부 내부나 참여정부 내부에서 보는 햇볕 정책에 대한 평가가 좀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네, 햇볕 정책 자체가 원래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근데 북한 체제가 고난행군 기간이 막 끝나갈 무렵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네. 그냥 내버려뒀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할 입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 말은 황장엽 당비서가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네. 북한에 대해서 이 달러를 많이 지원하지 않았으면은 네. 북한 체제가 무너졌을 건데, 네.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두고 나와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탱되게 됐다. 네. 큰 기여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다만 햇볕 정책의 장점도 있는 것이 네. 과거에 우리 휴전선에서 어떤 총격 도발만 있어도 네. 우리 서울 시민들이 라면도 사고 네. 가스도 사고 네. 그다음에 생수 사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현재 한 10년 지나면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게 장점인데 네. 문제점이 생긴 것은 네.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이렇게 추진한 정책이 네. 북한은 변하지 않고 네. 남한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교과서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북한을 용인하고 친북적인 생각들이 네. 많이 번지는 것이 바로 문제고, 그다음에 또 햇볕 정책으로 북한에 줬던 그런 자금들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강화시키는 대로 결과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어쨌건 한국 사회는 굴러왔고 이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북한은 달라지지 않았고 우리가 스스로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정치인들은 하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것이니까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 이런 비판을 내놨거든요. 하지만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박성훈 부국장. 네. 정동영 전 대선 후보 같은 햇볕 정책 강경 지지자도 있는가 하면 이상돈 교수 같은 분은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좀 조율해야 되는 겁니까? 정동영뿐만 아니라 천정배, 네. 천정배 의원, 그러니까 호남을 대표하는 두 정치인이 분명하게 햇볕 정책이 계승돼야 된다는 걸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지금 여기 와서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네. 이분은 분명하게 햇볕 정책을
그 유효성이 네. 분명히 그 실패했고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데에 네. 완화하는 데 실패했고 그것은 사실 과거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당내에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안철수 공동대표 자신이 지금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를 알 수가 없는 네. 다소 좀 이쪽도 잘못됐고 저쪽도 잘못됐고 이러한 모호한 입장에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선거를 앞두고 서로가 다른 인식을 정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아마 또 견해차가 워낙 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면한 테러 방지법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떠한 대안을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 잡고 계속 혼미하니까 지지율도 하락하는 이런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은 저희가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총선을 앞두고 자, 지금 안보가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햇볕 정책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해서 우리의 생각은 이거다. 만약 우리가 총선에 승리해서 일당이 될 경우엔 우리는 이런저런 법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물쩍어물쩍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도 그렇게 어물쩍어물쩍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 때까지 아마 정리가 안 될 거고 네. 결국 선거 끝나고 선거의 책임론을 놓고서 또는 승리하면 승리에 따른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노선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이런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가 어제 내놓은 광주 선언. 김종인 대표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총선 이후까지 계속 그 대표하는 역할을 맡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대한 국면에 나온 중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짚어봤습니다.